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7월 11일 첫 방송인데요. 요즘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가관이 아니죠. 분당대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의와 개혁, 그리고 개혁의 미래로 인식되었던 한동훈 후보, 요즘에 구태의연한 구시대 퇴출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는 짓이 치고 빠지는 민주당과 방식이 비슷하죠. 치졸하고 유치하다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참 더티하고 얄밉게 일들을 풀어가고 있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조금 마음이 답답한데, 자기가 안 한 것에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식들이 고소, 고발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대권 프로젝트를 작동시킨 건지 언론 댓글팀 또는 언론 조성팀 또는 언론 조작팀을 운영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대권 프로젝트를 작동시킨 건지 언론 댓글팀, 언론 조성팀, 언론 조작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라고 하니 놀라울 뿐인데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장해찬을 고소한다라고 나섰겠죠. 이것만 봐도 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고 굉장히 음흉하구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권 프로젝트 중에 문재인 수사 봐주기, 이재명의 수사 봐주기, 그리고 총선 참패가 없었는지 의문이 계속 드는데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더티합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그 승률에서 이제 지금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만 보면 한동훈의 승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더 이상 네거티브 전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후에 원희룡 후보가 당심을 잡기 위해서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몰아치기 바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원희룡 후보가 많이 밀린 듯해 보였으나 이제 방식을 좀 바꾼 듯합니다. 원희룡 후보는요, 한동훈 의혹 사실이면 사퇴할 수 있냐라고 강하게 몰아치기 시작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노상방뇨하듯 오물 뿌려 가고 있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의혹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의 사천 의혹과 사설로 여론조성팀에 관한 의혹, 그리고 김경률 금강원장, 이거는 아닌데.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김경률을 추천한 것이 맞냐? 라는 의혹, 이 세 가지로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11일에 페이스북에 오늘이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으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동훈 후보,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후에 당의 대표로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도 좋고 윤상현 후보도 좋고 전략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후보가 윤상현 후보죠. 그리고 부드럽지만 강함을 보여주는 게 지금 나경원 후보입니다. 토론회에서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냈죠. 그래서 나경원 후보도 역시 정치 관록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동훈만큼은 되면 안 되겠다 라는 게 건강한 당정 관계를 끌어낼 사람은 아니다. 누구 하나 죽어보자는 식이고 한 측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죽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전당대회를 간다라는 건 보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다. 제2의 이준석이 왔구나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 좀 다른 건데요. 선관위의 요청은 전당대회 이후에 당권 주자들의 후보들과의 화합 문제 때문에 지금 이쯤에서 끝이는 게 어떻겠냐라고 묻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당대회 우리의 선택으로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미래는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을 일체 중단할 작정이었다. 선관위의 요청으로. 그러나 한동훈 후보는 그러한 저의 결심을 악용해 구태 정치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토론회 때 많이 밀리는 모습, 그 모습으로 원희룡 후보가 지금 판단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있을 토론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구태 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 메신저에 대한 공격, 좌파와 비슷한 프레임 잡고 공격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준석의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봤죠.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한동훈, 지금 한 측관, 한동훈의 캠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 말이 앙 발언을 했던 그 거친 입을 가진 김경률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 사실 무근인가? 총선 사천 의혹에 대해서 그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고만 한다. 사사건건 고소고발과 정정보도 반박문을 내고 급기야 장관직까지 걸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숨길 것보다는 정면으로 받아치기보다는 좀 비껴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길 뭔가의 묘책을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 죽는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그 절박함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다시 묻겠다. 사천 의혹, 사설 여론 조성팀 의혹, 김경률 금융감독위원장 추천, 이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냐. 그냥 깔끔하게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중 의혹에 맞으면 한동훈 사퇴, 그 다음에 이것 중에 다 틀리면 원희룡 후보 사퇴, 답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비선 측근들을 챙기며 거짓말로 정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의 대권 이미지만 생각하고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항하기는커녕 분열로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있을 토론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당원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천에 대해서는 그냥 자신이 입으로 기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김예지 비례대표 2번을 받은 김예지만 봐도 이거는 사천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민주당에서는요, 그 용해인 비례 1번 받고 다시 이번에 비례 2번을 받은 그 용해인은 이재명의 사천이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비례대표는 1번 받고 나면 지역구로 빠지던지 뭐 그렇게 하는데 비례를 2번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괄 책임자였던 한동훈의 사천이 아닌가 저도 묻고 싶은데요. 한지아도 있죠. 동교동계 김대중이 다음 대권 후보로 고려를 했던 한화갑의 조카입니다. 그런 조카를 이번에 비례대표 당선권에 뒀었죠. 그게 한지아 의원입니다. 저도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례대표 당선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제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제대로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진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묻고 싶은데요. 정말 김경률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추천했다라는 이 말들,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런데 가능성은 좀 보이죠. 김경률이 그렇게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발언을 할 때 당 차원에서 선을 긋지 않았죠.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그냥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버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한동훈의 캠프에 물밑에서 돕고 있는 게 김경률이다.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까지 항상 러닝메이트로 함께 했던 사람이 좌경률, 김경률에 이번에는 한몸이라고 외치고 있는 진중권까지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의 당대표로서 참으로 보기 좋은 조합입니다. 정말 걱정이 아니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한동훈이 치고 나옵니다. 원희룡 후보의 계속된 거짓 마타도어들의 답한다. 그런 사실 전혀 없다. 약간 이준석식이에요. 그런 사실 전혀 없다. 뭐에 대한 사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죠.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나는 그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나는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응을 했었죠.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 구태 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싸잡아 비난을 받는 것이 안타깝고 이를 보시는 당원들과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이 공천 개입했다는 거짓 마타도어를 해놓고 지난 TV조선 토론에서 선관위 핑계를 대며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반성도 사과도 거부했다. 다시 말 바꿔서 하루도 안 지나 거짓 마타도어들의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옹을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 정치를 제가 당원들 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왠지 이거를 참 뿔때 쓴 이준석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게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정치를 바꾸겠다, 국민의힘의 색을 바꾸겠다, 또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꾸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색과 맞는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게 어떨지. 그리고 지금 장인어른 진형구 씨가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력이 있고 지금 현재 북한의 조선노동당 노동신문이 있으면 중국의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인민일보가 있죠. 그 인민일보를 한국판으로 발행하는 사람이 한동훈의 장인입니다. 그 장인이 뒤에서 한동훈에게 또는 옆에서 진중권과 김경률이 한동훈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인지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데 지금 현재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고 있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평생 법전 보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조지고 세계관이 굉장히 좁죠. 평생 부가가치라고는 1도 안 한 스스로의 뭔가를 개발 발전해서 땀 흘려 일해보지 않은 그 집단 자체가 약간 폐쇄적이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다듬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원희룡 전 장관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정치에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법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그만큼 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함에 정치라는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폐쇄적인 집단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던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게 맞다라고 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의 그 잔혹한 배신에 대한 역사 중에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 예전에 한동훈이 그랬죠.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 여기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문재인 정부 때가 제 인생의 화양연화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을 그 시절이 문재인 정권 때다라고 초기 정권 때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조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한동훈이.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시절에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MB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직속상관이었던 김진모 민정비서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한동훈에게 수사를 당했고요. 모든 혐의를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권재진 민정수석 대신 이 두 사람이 한동훈의 선임이었다라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칼을 딱 잡으니 선임 행정관들부터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렇게 난도질했던 또 검사가 한동훈입니다. 직속 장관도 잔인하게 베어낼 수 있는 사람, 주군도 잔인하게 베어낼 수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못 베어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한 검사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조금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보면서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칼날을 세우고 민주당과 싸워주고 윤석열 정부의 누구보다 방패 역할을 해줄, 때로는 창의 역할을 해줄 한동훈이었기에 빛났던 것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면 당의 분란이 계속될지 그 자리를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제대로 된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